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형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12월 들어서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달도 우리 함께 열심히 투자하고 공부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제적 자유라는 꿈을 이룰 때까지 엔트형제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제가 투자 중인 ETF를 추가 매수하였는데요. 제가 어떤 ETF들을 추가 매수했는지, 그리고 왜 추가 매수를 결정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미국 시장 상황과 국내 시장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모든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34%, 나스닥 지수가 1.83%, S&P 500 지수가 1.1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코로나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증시가 줄줄이 하락한 것인데요. 오전에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과 함께 오후부터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여행주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요.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미국의 항공주들이 대부분 7%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여서 더 일찍 끝낼 것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테슬라, 페이스북, 엔비디아 등의 기술주들이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더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 증시 상황과는 반대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57% 크게 상승하며 마감했는데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디커플링을 나타냈죠.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된 데에는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오늘 개인은 9천억 원 순매도 하였지만 그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겁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이렇게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온 것은 오미크론에 의한 것보다 미국에 비해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투자에 지쳐서 해외 투자로 발길을 옮기면서 디커플링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개인 거래 비중을 보면 7월 이후 개인 거래량이 하락하다가 11월에는 2019년 평균 거래량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긴 조정장을 보여준 국내 시장을 떠나서 해외 시장으로 향한 것이죠. 미국 주식 평균 보유량도 7월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이끈 건 반도체주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는 오늘 하루 약 1.88% 상승했고,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는 무려 3%나 상승, 삼성전자 우선주는 오늘 약 1.31% 상승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반도체주를 사들이는 이유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메모리 현물 가격 반등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급과 관련된 불안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가치가 외국인들의 투심을 자극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투자 중인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캔들 모양도 양봉을 꽉 채운 모습으로 마감해 주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제 주식 계좌도 역시 큰 비중으로 투자 중인 종목이 올라주니 계좌 수익률도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른 만큼 내일도 삼성전자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투자 중인 ETF들이 대부분 하락했어요. 물론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고 미국 증시와 관련된 ETF들이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보합권이었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2.74% 하락,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는 1.65% 하락,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는 1.33% 하락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ETF들 중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을 추가 매수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매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제 원칙은 파란불이 들어올 때 사고 빨간불이 들어올 때 팔자인데요. 누구나 다 아는 원칙이지만 이걸 지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하지만 전 오늘도 이 원칙을 지켜서 매매했습니다. 오늘은 총 차이나 전기차 10주, 필반나 7주, 미국테크 탑10 17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 ETF들이 하락하고 있고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매수한 거죠. 그리고 제가 추가 매수한 필반나와 미국테크 탑10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ETF들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 전에 저는 항상 꼭 미국 지수 선물을 확인하고 매수한답니다.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 당시에 미국 지수 선물 가격입니다.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할 때 나스닥 선물 지수와 S&P 선물 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 매수를 결심한 거죠. 낮에는 이렇게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를 보면 오늘 밤 미국 지수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도 이 미국의 선물 지수에 따라 함께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 이 선물 지수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 지수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개장되었을 때 실제 미국 시장이 하락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하셔야지 무지성으로 이 지표만을 믿고 매매하셨다가는 여러분들도 크게 당하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추가 매수를 결정한 이유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 그 영향으로 제가 투자 중인 ETF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추가 매수를 결심한 당시 미국의 선물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결정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한 추가 매수 금액은 50만원 정도 됩니다. 저한테 있는 현금에서 50만원이 큰 비중은 아닙니다. 제가 일정 비중의 금액으로만 추가 매수한 것은 추가적인 증시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분할 매수를 진행한 거죠.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이유는 현재 시장 상황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료는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시점에 월별 글로벌 주요 주가지수 등락률입니다. 알파, 베타, 델타 바이러스 순으로 글로벌 주요 주가지수의 등락률을 볼 수 있는데요. 전 주로 미국 지수에 투자 중이기 때문에 미국 지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9월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는 고점 대비 S&P 500 지수가 9.6%, 나스닥 지수가 11.8% 하락하였고 베타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는 고점 대비 S&P 500은 7.4%, 나스닥은 9.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던 작년 10월에는 S&P 500이 7.5%, 나스닥이 8.1% 하락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들이 발생되었던 세 차례 동안의 평균 고점 대비 하락률을 계산해보면 S&P 500은 8.1%, 나스닥은 9.8% 하락했다고 할 수 있죠. 이 자료를 보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미국 증시와 전 세계 증시는 고점 대비 7%에서 많게는 10% 이상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던 11월 현재 주가 등락률을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9일 종가 기준의 지수 등락률을 보면 S&P 500은 2.3%, 나스닥은 3.5%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거래일 동안 지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었죠. 더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면서 12월 1일 기준으로 S&P 500은 약 4.84%, 나스닥은 6.28%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락률만을 보았을 때는 세 차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하락했던 지수 하락률보다는 아직 조금 덜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죠. 평균 하락률까지 가려면 아직 S&P 500은 약 3.2%, 나스닥은 3.6% 정도 더 하락해야 평균값에 도달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하락률을 본다면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인한 하락폭이 더 깊어질 수도 있겠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큰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하락한 시점에서 작은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한 겁니다. 추후에 미국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지금보다는 큰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료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된 자료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평균 지수 하락률만큼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처음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보다 점점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의 영향력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바로 반등하게 된다면
오늘 추가 매수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분할 매수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랍니다. 제 나름대로 공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실 만한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하락한 미국 증시는 금방 회복해서 전 고점을 다시 넘어설 겁니다. 지금까지 투자를 해보고 경험을 해본 바로는 주식은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해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란불이 들어오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시장이 선물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멘탈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1년 12월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한국 증시가 폭락한다면 2021년이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주워 담으신다면 2022년에는 우리의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투자를 해야 잃지 않는 투자, 마음이 편한 투자가 가능해진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가의 하락, 증시의 하락은 우리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